오늘 첫 번째 손님은 고명주 재정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재산이다. 여러분들의 재정 상담과 재정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는 고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정 관리로 벌써 이제 두 번째 만남이세요. 지난번 방송 이후에 재정 관리에 관한 문의도 많이 오고 도움이 됐다는 네.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네. 오늘은 또 이제 연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삶에 연금 꼭 필요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안정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준비는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네. 197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자분들은 58.7세,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때 당시 65.8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요. 네. 30년이 지나서 2020년대가 되면서 남자분들은 80.5세, 그리고 네. 여자분들은 86.5세가 되면서 굉장히 그 고령화가 많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은퇴 준비를 한 20년 정도 후에 하시는 분들, 네. 혹은 30년을 앞두신 분들이라면은 연령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고령화 이외에 물가 상승률도 지금 그렇죠. 저희가 네.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은퇴 자금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금 계좌의 종류와 각각의 좀 장단점도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연금 계좌의 종류는 플랜에 따라 많이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국민연금, 그리고 두 번째로 직장이나 그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펜션 플랜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이잖아요. 그 이외에도 장애 발생 시, 즉 디서빌리티 베네핏이 있고요. 또 유가족을 위한 어떤 그런 베네핏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단점이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베네핏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기로 신청을 하신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62세에 받게 되면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거에 70%밖에 받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만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행인데, 이제 지연을 하시게 되면은 70세가 이제 지연 신청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 매년 만약에 3%, 8%씩 올라갔을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한 24%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유가족에 대해서 유가족 베네핏과 나의 개인 소셜연금을 같이 신청하시게 되면은 베네핏이 적게 되는 쪽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세금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과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은퇴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401k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401k 같은 경우는 본인이 401k에 넣는 금액 이외에도 회사에서 매칭을 해주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401k 구자에 500불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회사에서 100% 매칭을 하게 되면은 1000불이라는 돈이 그렇죠. 401k에 들어가게 네.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베네핏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간 돈들은 당해에 해당되는 인컴 텍스에서 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컴이 낮아지면 그만큼 텍스를 적게 내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직장을 그만뒀을 경우에 이제 401k가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월급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어카운트에 돈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매칭 또한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멈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멈춰져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또 재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본인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불필요한 익스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옮겨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롤 오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401k나 다른 어카운트들, 펜션 플랜에 있는 그런 금액들을 좀 안전한 쪽으로 옮겨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플랜을 짜기 나름인데 그거를 내가 잘 활용하시면 다행이시지만 나중에 세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경제 상황이나 트렌드에 맞지 않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가셔야지 좋은 플랜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401k와
IRA의 차이점이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401k하고 401k와 이제 IRA에 일단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9.5세 룰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401k와 IRA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은퇴를 목적으로 셋업하는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59.5세 전에 인출하시게 되면은 10%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사실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불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동안도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73세,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는 73세가 됐을 때 이 어마운트를 꺼내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다음 질문에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이 주는 혜택도 궁금한데요. 연금이 주는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죄송한데 차이점을 아까 잠깐 말씀 안 네네. 드렸는데, 네네. 401k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받는 매칭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IRA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션 되는 리밋이 다른데요. 401k 같은 경우는 1년에 23,000불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IRA는 50세를 기준으로 이제 50세 이전에는 7,000불까지 그리고 50세 이상은 8,000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옵션에 대한 부분인데 401k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본인이 관여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리밋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했던 질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연금이 주는 혜택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공적인 연금, 그 펜션이나 이렇게 회사에서 해주는 401k가 있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개인연금이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이 정하게 되면 우선은 플랜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플랜의 종류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자를 받는 방식이라든지 내가 이 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들을 옵션을 넣음으로써 좀 더 다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또 간병인 혜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만약에 개런티 인컴을 받고 싶다. 네. 그러면은 내가 목돈을 넣어놓고 평생 정말 개런티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금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역사가 꽤 길다고요. 네, 그것도 이제 공적인 연금과 사적인 연금으로 나누었을 때 공적인 연금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 로마 시대에 군인들을 위한 어떤 종신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공적인 연금이 시작이 됐고 사적인 연금은 1759년도 펜실베니아에서 목사님들을 위한 연금 플랜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한정된 분들한테만 연금을 셋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일반화시켜서요. 개인들한테도 연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 시기가 1812년도 마찬가지로 펜실베니아에서 시작이 됐고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플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적인 연금이 좀 더 대중화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된 시기는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고 아무래도 일에 대한 일자리도 굉장히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면서 개인 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연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ARA 개인 은퇴 계좌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IRA라는 것은 이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자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401k처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50세 기준으로 50세 이전에는 7,000불, 그리고 50세 이상은 8,000불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금액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리밋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1년에 1,000불을 넣으셔도 되고 2,000불을 넣으셔도 되고 본인이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9.5세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RMD 룰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는 73세 이후에 돈을 빼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 계좌에서 인출 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세금 혜택이 있는 어카운트와 네. 또 없는 어카운트가 있는데요. 세금 혜택이 있는 IRA나
뭐 SEP IRA, 네. 그리고 Simple IRA, 네. 그리고 401k 같은 경우는 텍스를 내지 않은 돈을 넣기 때문에 당장에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어카운트에서 돈이 자라나고 있는 동안에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을 불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퇴를 하셨을 경우에 이제 돈을 꺼내 쓰는 경우에만 텍스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필수 최소 인출액은 무엇인가요? 그걸 저희가 이제 RMD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거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IRA 어카운트에 저희가 이제 텍스를 내지 않는 돈을 넣는다고 했는데 텍스를 내지 않은 돈이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자가 붙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키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 텍스를 내지 않고 있다 보면은 IRS에서 이제 연락이 오죠. 네. 이제부터는 돈을 꺼내야 된다. 네네. 그게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는 73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돈을 꺼내 쓰지 않으시면은 내가 당해 만약에 10,000불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 10,000불에 대해서 25%의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연금 계좌에서 조기 인출 시에 말씀하신 그 발생하는 페널티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IRA, 401k, 또 SEP IRA, Simple IRA 이런 어카운트들에 있는 돈들을 59.5세에 인출하시게 되면은 10% 페널티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세금 혜택이 있는 IRA나 SEP IRA, 401k 어카운트들은 일단은 당의 어떤 인컴을 줄여주기 때문에 네.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꺼냈을 때는 세금을 내셔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현재보다는 텍스 브레킷이 대부분 낮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또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라스 IRA나 라스 401k 같은 계좌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꺼냈을 때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어카운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도 저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거기에 쌓이는 캐시밸류에 대해서는 돈이 불어날 때도 세금을 내지 않고 꺼내 쓰실 때도 어떻게 꺼내 쓰시는 형태에 따라서 텍스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IRA, SEP IRA와 Simple IRA 좀 비교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들은 또 모르실 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IRA는 일단은 이 세 가지 어카운트는 텍스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건 공통적이고요. 그 다음에 59.5세 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RMD 룰도 적용이 되는데요. 들어가는 어마운트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일단 IRA 같은 경우는 50세 기준으로 50세 이전은 7,000불, 50세 이상은 8,000불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SEP IRA 같은 경우는 직원과 그다음에 오너가 함께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는 69,000불까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컨트리뷰션은 오너가 해주셔야 되고요. 그 오너분이 그만큼의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imple IRA 같은 경우는 401k와 비슷한 이제 개념인데요. 직원과 오너가 함께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는 16,000불까지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더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19,500불까지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약간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가 되면 이 리밋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운 얘기가 네. 있었는데 비즈니스 오너분들, 그쵸? 이런 분들의 어떤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IRA 같은 경우는 2024년도, 2025년도에 컨트리뷰션 리밋이 똑같은데 반해서 이제 이 직원들과 함께 있는 SEP IRA 그리고 Simple IRA 같은 경우는 500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금도 이제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개인적인 연금 셋업할 수 있는 어떤 어카운트에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네. 즉시 연금이 있고 이연 연금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목돈을 넣어놓고 당장 한 달 안에 돈을 꺼내 쓰는 경우를 즉시 연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인컴을 받아 쓰시는 경우를 이연 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리미엄을 넣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내가 돈을 싱글 프리미엄, 즉 한 번 돈을 넣어놓고 더 이상 넣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싱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복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돈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또 엑스트라로 돈이 생기면 그 어카운트에 또 돈을 넣을 수가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플렉서블 프리미엄 어카운트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에 따라서 내가 목돈을 증식시키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큐뮬레이트에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그런 연금 상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형이라고 해서 인컴을 받는 것에 포커스를 하는 그런 플랜들이 있습니다. 네, 연금 계좌의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은 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지난번 제가 방송 때 네.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은퇴의 어떤 골셋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골셋업에 맞는 재정 점검을 해서 본인에 맞는 어떤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연금의 계좌의 자산 배분 전략 또한 나의 어떤 목표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은퇴 시 인컴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 인컴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그 인컴 소스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소셜 연금인지 아니면 401k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펜션 플랜인지 아니면 개인 연금인지에 따라서도 내가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일단 처음에는 이걸 캐큘레이터를 돌려가지고 네. 어느 정도 예상치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서든 개런티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계산을 해서 네. 배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연금과 이제 공적인 연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네, 되는데, 그렇죠. 이제 혼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인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네, 경우에는 네. 점검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쿼럴리 하셔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이얼리 연애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리뷰를 하는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리뷰를 하는 타이밍을 통해서 내가 잘못 엘로케이션이 돼 있다. 즉 투자의 어떤 배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좀 바꿔주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벤트들이 생기잖아요. 네. 만약에 비즈니스가 좀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에 또 점검이 필요하면서 이런 쿼럴리 이얼리가 아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연금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성에 관해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고령화를 통해서 예상치 못하는 또 어떤 리스크를 통해서 물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모아두었던 연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개인 연금의 펀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한 2 트릴리언 이상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넘버가 보여주는 것처럼 소셜 연금도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어떤 펜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인 연금의 준비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저희 끝으로 재정 전문가신데요. 시청자분들한테 주로 어떤 상담이 가능한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께서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내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재정의 어떤 목표를 먼저 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재정의 목표에 맞는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재정을 점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점검을 통해서 현재 나한테 필요한 플랜이 뭔지를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연금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가장 재정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프로텍션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금 플랜도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 플랜이라든지 비즈니스 오너분들의 절세 플랜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막으로 전화번호 나가는데 또 더 궁금한 사항은 직접 연락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